오늘은 조슈아 윌리엄슨, 에디 바로우즈, 에버 페레이라, 그리고 아드리아노 루카스가 만든 슈퍼맨, 알렉스 루터 스페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야. 드디어 렉스 루터가 다시 악당으로 돌아올 시간이 왔어. 그런데 이게 정말 그의 선택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걸까? 조슈아 윌리엄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해. 렉스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피아노를 보며 깊이 생각에 잠기는데, 리나가 나타나서 어머니가 어릴 때 피아노를 가르쳐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줘. 리나는 음악이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며 렉스가 잃어버린 걸 되찾도록 돕기 위해 일부러 피아노를 옮겨놓았어. 하지만 렉스는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 한편 슈퍼맨은 미스터 테리픽에게 연락을 받는데 그는 아직도 다크사이드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어. 강력한 존재였던 다크사이드가 완전히 소멸된 순간 현실의 일부가 감춰졌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앱솔루트 시리즈에서 계속 보아온 앱솔루트 유니버스야. 윌리엄스는 DC의 새 시대를 이끌며 쌓아온 이야기들, 그리고 다크 크라이시스까지 연결시키면서 모든 걸 멋지게 하나로 묶어냈어. 마이클은 이 새로운 사건이 자신과 토탈리티가 엘로르를 발견했을 때와 비슷하다고 비교해. 그는 예전에 렉스가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과 함께 토탈리티에 있었다는 걸 떠올리지.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일이야. 이를 해결하려면 어두운 지적 경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그는 렉스 루터가 그런 역할을 쉽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 어쩌면 렉스가 다크사이드의 비밀을 풀 열쇠가 될지도 몰라. 이번 이야기는 렉스를 궁극적인 천재로 그려내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 사실 렉스는 미스터 테리픽이나 배트맨보다 훨씬 똑똑한 인물이야. 다만 그의 오만함, 슈퍼맨에 대한 증오, 그리고 자기 확신이 그의 천재성을 가로막아 왔을 뿐이지. 그런데 이번 새로운 렉스가 과거의 어두운 면에서 벗어나 제 좋은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마이클이 말했던 그 지적인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는 달라진 선한 렉스다가 더 이상 그런 길을 가지 않으려 할까? 렉스의 지능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점이 정말 흥미롭고,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어. 한편 슈퍼맨과 미스터 테리픽이 다음 계획을 고민하는 동안 렉스와 머시는 센티니얼 공원을 거닐어. 그때 머시는 렉스에게 묻지.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어. 렉스는 쉽게 답하지 못해. 사무실의 피아노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그 순간 그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피아노를 치던 중 어머니가 다정하게 가르쳐주던 모습이 스쳐 지나가지만, 곧이어 술에 취한 아버지가 소리가 시끄럽다며 그를 호되게 꾸짖었던 순간이 떠오르지. 윌리엄스는 캐릭터들의 과거를 충실히 이어가고 있어. 이 회상 장면은 라이오넬 루터가 토탈리티를 발견한 후 벤달 세비지에게 인생이 망가졌던 시점과 연결돼. 이 부분은 스콧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시리즈에서 이미 다뤄진 이야기야. 결국 라이오넬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되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아내와 아들을 학대했어. 그 결과 가족들은 모두 그를 버렸고 그는 홀로 죽음을 맞이했지. 그때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 한 여성이 렉스의 얼굴에 커피를 끼얹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메트로폴리스를 망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분노를 쏟아내. 다행히 슈퍼맨이 등장해 상황을 진정시키지만, 렉스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인정해. 내 리뷰를 꾸준히 봐왔다면 윌리엄슨의 슈퍼맨 시리즈에서 이번 렉스 버전에 대한 집중도가 낮았다는 점이 아쉬웠던 걸 알 거야. 그의 이야기는 늘 부수적인 요소로 다뤄졌고 한 화당 한두 페이지 정도만 할애될 뿐이었지. 그런데 이번 이슈에서 윌리엄스는 이를 직접 언급해. 슈퍼맨도 렉스와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는 걸 깨닫고 있어. 하지만 이제 와서야 렉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려 한다는 점이 다소 늦은 감이 있어. 결국 우리는 다시 악당 렉스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 그래도 그의 이야기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건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렉스의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난 건 아니야. 사실 슈퍼맨은 앱솔루트 파워 스토리라인을 거치고 곧바로 둠스데이와 타임 트래퍼와 싸워야 했어. 그러니까 스토리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지. 그 결과 렉스의 이야기가 다소 희생된 면이 있어. 슈퍼맨은 리나가 렉스를 위해 가져온 피아노에 대해 알게 되지만
그것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 이 점이 슈퍼맨을 실망시키지. 왜냐하면 와치타워에서 다크사이드 사건을 해결하는데 렉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나는 렉스가 기억을 되찾는 걸 주저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어. 그는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한 길을 선택하려는 모습이 더욱 흥미롭게 다가와. 그렇다고 해서 기억을 되찾는 것이 곧바로 그를 다시 악당으로 만들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어쩌면 기억이 돌아와도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지. 하지만 현재 흐름을 보면 점점 악당 렉스로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영화와의 연결성을 고려한 것 같아.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만화를 찾게 될 텐데 만화 속 렉스가 영화 속 캐릭터와 너무 다르면 독자들이 흥미를 잃을 수도 있거든. 한편 렉스는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려. 이번에는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을 마을로 데려가서 새로운 발명품에 쓸 라디오 웨이브 송신기를 사는 장면이야. 이 장치는 특정한 주파수를 통해 우주로 음악을 송출할 수 있는 발명품이었어. 이때가 스몰빌 시절이라 짧게나마 젊은 조나단 켄트와 마사 켄트, 그리고 계속 울고 있는 아기 클락의 모습이 보여. 그 울음소리에 화가 난 라이오넬이 지나가다 짜증을 내지.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젊은 켄트 가족은 이번 이슈에서 좀 더 등장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 하지만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 이 기억을 통해 렉스는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걸 확신하게 돼. 이후 슈퍼맨과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와. 우리는 브레이니악의 새 사건 이전에도 감옥에 있는 동안 렉스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 그리고 이제 그는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있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는 애초부터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야. 렉스는 슈퍼맨에게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져. 이 세상은 렉스 루터가 있는 게 더 나을까, 없는 게 더 나을까? 이 질문은 슈퍼맨을 도덕적 딜레마에 빠뜨려. 그는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어.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렉스 루터라는 거야. 자신과 가족, 친구들을 수백 번이나 죽이려 했던 존재지. 슈퍼맨은 이 질문을 받자 당황한 듯 곧바로 떠나고 결국 답을 하지 않아. 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의 답이 된 셈이지. 그리고 에디 바로우즈의 그림 덕분에 이 순간 렉스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확실히 드러나. 그는 슈퍼맨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해. 이후 렉스는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를 학대하고 직접 만든 라디오 송신기를 보며 기괴하다며 모욕했던 순간이야. 여기서도 렉스의 자존심이 드러나지. 라이오넬은 아들이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렉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명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해. 렉스는 집에서 도망쳐 들판으로 뛰어가고 거기서 라디오 송신기를 이용해 우주로 음악을 전송해. 하지만 이 음악은 켄트 농장으로도 전해져. 그때 조나단과 마사는 여전히 계속 울고 있는 아기 클락을 달래려고 애쓰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오직 초인적인 청각을 가진 존재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클락이 듣게 되고 신기하게도 울음을 멈추고 잠에 들어.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렉스와 클락이 어린 시절부터 연결점이 있다는 건 이해해. 둘 다 스몰빌에서 자랐고 한때는 친구였으니까. 하지만 이 장면은 그 관계를 너무 과하게 엮어버린 느낌이야. 의도치 않았지만 결국 렉스가 클락에게 도움을 주게 된 셈이거든. 이야기 전개를 위해 억지로 캐릭터들의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느낌이 들어. 음악이라는 설정 자체는 흥미로운 요소였지만 이런 방식으로 연결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서 렉스의 기억이 점점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덕분에 그는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돼. 한편 슈퍼맨과 슈퍼우먼이 도시를 순찰하는 동안 미스터 테리픽이 슈퍼맨에게 연락해 슈퍼코프가 다중우주적 진동을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송신기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지. 이 송신기는 결국 렉스가 어린 시절 만들었던 발명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나 다름없어. 마이클은 이 장치를 이용해 다크사이드가 빼앗아간 또 다른 숨겨진 세계와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해. 이 순간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프라임 유니버스와 앱솔루트 유니버스를 연결하는 첫 번째 중요한 발걸음이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슈퍼맨 스페셜의 뒷부분에 살짝 끼워 넣어진 게 꽤 흥미로워. 보통 이런 스토리는 저스티스 리그 같은 작품에서 다뤄질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슈퍼맨에게 초점을 맞춘 거지.
여름 시즌이 슈퍼맨의 여름이라고 불릴 만큼 영화와 스페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개하는 게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 하지만 슈퍼맨은 슈퍼코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어린 시절 들었던 바로 그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해. 렉스 루터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기억해낸 거야. 이 엔딩은 정말 강렬해. 슈퍼맨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고 윌리엄스는 렉스가 진짜 다시 악당으로 돌아왔는지 애매하게 남겨도 그는 단지 어두운 방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을 뿐이지만 분위기 자체가 위험한 기운을 풍겨. 그렇다고 확실히 악역으로 돌아왔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렉스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크사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그를 도왔으니까.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지. 그는 단순히 긴 시간을 들인 계략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슈퍼맨이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정말 궁금해. 지금 슈퍼맨은 렉스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확신할 수 없고 이게 두 사람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거야. 이번에는 슈퍼맨이 방어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 렉스는 언제나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라 보통은 그의 행동이 예상 가능해야 해. 그런데 지금의 렉스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야. 이 점이 단순한 LX가 또 악행을 저지른다드는 전형적인 이야기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전개로 쉴 것 같아. 렉스 루터 스페셜 이슈 1은 렉스의 기억 문제를 정말 잘 풀어냈어. 물론 이 이야기가 좀 더 일찍 다뤄졌으면 좋았겠지만 윌리엄스는 렉스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앱솔루트 유니버스 스토리라인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 성공했어. 다만 음악이 렉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더 깊이 있게 활용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그래도 음악이 렉스의 과거뿐만 아니라 클락과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방식은 흥미로웠어. 물론 개인적으로는 두 캐릭터를 이렇게 초반부터 강하게 연결시키는 게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긴 했지만 이제 렉스가 기억을 되찾으면서 윌리엄슨이 그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그리고 앱솔루트 유니버스와 프라임 유니버스의 연결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기대돼. 어떤 이야기를 다음에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